자, 위로 블록한 포물선의 형태죠. 제곱합한 개수가 음수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보통 최대값만 구해지는데 이제 범위가 나타나다 보니까 구할 수 없었던 최소값도 구하게 되고, 자, 1번 위로 블록한 포물선 축이 어딨나요? 저 포물선의 축. 네, 마이너스 3. 뭐 축 가는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빠르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셔도 되고, 뭐 미분을 이용하셔도 괜찮다고 그랬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그게 0이 되는 x값은 네,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아니면 축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걔를 기억해 두시면 또 빠르게 구할 수도 있죠. 어쨌든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보다 왼쪽 두 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 두 칸. 그럼 저하고 대칭 형태니까 뭐 요 정도 벌어지면 같은 간격으로 뭐 요 정도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얘가 x가 마이너스 5, 얘가 x가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이 범위 안에서만 그리겠다. 네, 나머지는 다 지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입니다. y값 중에 가장 높은 값, 가장 큰 값, 최대값. 그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네, 최대값이죠.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5. 그럼 9 마이너스 5니까 4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이게 좌우 대칭이라 왼쪽 두 칸, 오른쪽 두 칸의 간격은 동일하고, 그러면 함수값이 내려오는 그 구간의 길이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최소는 둘 중에 아무나 계산하기 편한 것. 네, f-1을 계산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5, 0 이렇게 최대 최소가 정해지고,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였는데 이제 축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3이었죠. 근데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까지면 마이너스 6은 여기쯤, 마이너스 3 여기니까 이렇게만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에 이제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최대.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아까 4가 나왔었고, 그럼 마이너스 6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 그다음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36. 그다음 플러스 36, 마이너스 5. 네, 마이너스 5가 최소값. 예. 똑같이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 축의 위치는 x는 마이너스 3. 근데 축의 위치가 포함이 되네 또. 하나점은 포함이 안 돼야 또 재밌는데, 포함이 안 되는군요.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플러스는 여기 있겠죠? 네. 그럼 그림은 여기서만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여기서 최대값 f-2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마이너스 5 3 최소값 여기겠죠? 네, 범위가 그러니까 축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저 x값의 범위 양쪽 끝값을 집어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인데, 뭐 당연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보다는 1이 좀 더 밑으로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최소가 되겠죠. x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범위 안에서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그 축이 알려져 있잖아요. 축이 알려져 있는 건 쉬운 겁니다. 나중에 축이 안 알려지는 것들 구하셔야 될 텐데, x는 네, 3. 근데 4에서 7까지. 그럼 3은 여기쯤? 7은 여기쯤.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지네요. 이렇게만. 그럼 이 범위 안에 최소값은 여기죠. f7. 최소값이 마이너스 12. 대입하게 되면 이제 k값이 구해진다는 얘기죠. y값, 함수값이 마이너스 12. x에다가 7 대응시키면 마이너스 49. 플러스 42. 플러스 k. 그래서 k값은 여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 k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지금은 뭐 구하는 문제였죠? 위를 봐야 되겠네. k값. 자, k값 구하는 문제긴 한데, 만약에 최대값 k는 구했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최대값은 이제 여기죠. 여기가 최대값이에요. F4가 최대값. 그럼 4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6 플러스 4, 6, 24. 아까 K값이 마이너스 5였죠.
이렇게. 최대값은 3이 된다.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기도 합니다. 뭐 읽어봐도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죠. 늘 그랬지만 그냥 대부분 다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변수 혹은 미지수를 잘 설정하고 문제 조건에 맞게 식 잘 세우고 다만 이제 함수의 활용이기 때문에 x라는 변수를 잡아주게 되면 x의 범위가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이게 꽤 중요합니다. 2번이. 특히 서술형 답지 쓸 때 이 x의 범위를 안 잡고 존재하는 x의 범위를 안 잡고 쓰시게 되면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요. 이 함수는 x의 범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2차 식을 나타낸 다음 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문제를 최대 최소에 맞춰 잘 푸시면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얘가 나와 있죠. 이게 그림까지 필요한 건가요? 뭐 그림은 필요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교과서마다 다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림 없어도 돼서 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근데 꼭지점의 좌표를 보니까 제곱 밑에 있는 이 x의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0, 그때 y값 16. y축 위에서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림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네요. y축 위에서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16일 테고요. 꼭지점.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이제 이 양쪽에 이 위치를 잡아줘야 될 텐데 이게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인 x절편이죠. 그럼 y가 0일 때 x값 찾아야 되는 거잖아. x축 위에 있다는 뜻은 y값이 0인 좌표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y에 0 집어넣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넘어가게 되면 x제곱이 16이 되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4,0, 여기 있는 점이 마이너스 4,0 이런 식으로. 자, 이 내부에 이 포물선 내부에 x축의 한 변을 가지며 이제 그림이 아마 그렇게 설명돼 있을 돼 있을 텐데 x축의 한 변을 가지며 이 포물선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포물선이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자, 그려놓고 근데 그리다 보면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좀 더 얇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접하는 사각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이 그려질 텐데 이렇게 여러 개의 직사각형을 그리다 보니까 둘레 길이가 가장 클 때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때 그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이런 문제들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점의 좌표를 잘 찍어놔, 하나를 잘 찍어놔야 돼요. 점의 좌표. 이 직사각형에 A, B, C, D 이렇게 4개 점을 만약 찍는다면 제일 중요한 점은 C입니다. C. C에다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C라는 점의 좌표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알파벳에 A가 없죠. A라고 씁시다. A, 0. 그럼 이게 A, 0이 되면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이 돼요. 근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가 필요하죠? 벌써 가로의 길이가 나왔어요. 가로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2a네요. 더하기 이제 세로의 길이 잡는 겁니다. 세로의 길이는 여기 있는 게 세로의 길이인데 이 길이가 실제로는 점 D에 누구와 같은 거냐면 Y좌표랑 이 길이가 서로 같지 않나요? 점 CD의 길이가? 그럼 여기 있는 점 D를 찾으려면 점 C와 점 D가 X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X좌표를 그래프 위에다가 존재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X좌표 A를 그래프 관계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그때 Y값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6인데 여기 음수 있다고 해서 음수가 아니죠. 실제는 X축 위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6은 양수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6. 이게 세로 길이에요. 그럼 둘레는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가로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배 하게 되면 둘레 길이 값이 나오죠. 이 둘레 길이 값을 내가 만약 B랑 Y라고 한다고 칩시다. 이해됐습니까? Y라고 하지 맙시다. 그럼 이제 또 이러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Y가 있어서 B라고 합시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헷갈리게 여러 개의 문자를 써드렸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 좌표 평면을 X축, Y축 기준에서 쓰다 보니까 좀 너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문자나
다른 변수가 출현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를 그렸던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식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b는 내가 b라고 뒀으니까 이걸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2. 그럼 얘는 뭔가요? 그러면 얘는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b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역시나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려서 이 a에 대한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a에 대한 여기 있는 이 길이에 대한 b의 최대값, b가 뭐였죠? 이 전체식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관계식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a가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x축, 이 b는 y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수에 좀 자유로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너무 변수에 x, y 꽂히시면 나중에 문제, 고등학교 심화 문제 풀다 보면 자꾸 여기 꽂혀가지고 변수에 자유로움이 없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응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좌표 평면이 늘 x, y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렸죠? 축은 어디 있나요? x축이 아니고 지금 a축이죠? 축은 이랬죠? 됐니? 얘기하다가 이렇게 되네요. 이게 둘레가 좀 나왔죠? 둘레 길이의 최대값 구하는 건데 a값의 축의 위치가 a값 1이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 이차함수 문제는 이렇게 이차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2번에 나왔던 것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a의 범위 있죠. a가 약간 x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x축을 움직이는 혹은 a축을 움직이는 a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아야 되는데 a값은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는 점 C의 x좌표가 a였어요. 그럼 점 C의 좌표인 a는 뭐보다는 커야 되죠?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렇지. 원점이 오른쪽에서 점 C를 잡았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0과 같을 수 있나요? 0과 같으면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럼 가로 길이가 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세로로 세워져 있는 선만 만들어지는 거라 직사각형이 안 되겠네요. 그럼 0보다 크지만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4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여기 와요. 여기 오면 안 되죠. 여기 오면 가로로 묶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범위가 축의 위치에, 그 A의 범위예요. 그럼 0이면 여기쯤에 있을 테고요. 4면 여기쯤에 있겠죠. A가 0, B가 4. 아이고. A가 4.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여기겠죠. 따라서 A가 얼마일 때? 1일 때 B의 최대값이 나와요. A에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네,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고 더하면 3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 B가 뭐였냐면 네, A에 관한 B값은 아까 우리 둘레를 B라고 둔 거니까 이 B가 결론은 둘레가 되죠. 둘레 길이의 최대값인 A가 1일 때 둘레는 34가 답입니다. 센티미터니까 단위 쓰지 마세요. 단위 없는 걸 단위를 왜 써? 그럼 오히려 틀린다. 단위 없으면 그냥 놔두셔야 되는 겁니다. 괜히 센티미터 쓰지 마시고. 그러면 식 나와 있잖아요. 위에 볼록한 포물선이네요. 당연히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일 겁니다. 됐나요? 네.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라는 뜻은 높이가 최대일 때라는 뜻이겠죠. 이런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혹시 여기를 풀지는 않으셨겠죠? 당연히. 풀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 있죠? 1번부터 이쪽에 있는 이 13번까지를 오늘 이렇게 할게요. 여기 다 문제 양을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기 1번부터
이쪽에 있는 이쪽까지 19번까지 다 풀 수는 없죠. 그래서 골라서 몇 개 풀어드리고 나머지 여기 안 푸는 문제와 이쪽에 있는 실전 감각 업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까지를 목요일까지 여러분이 해오시면 되고 양은 뭐 많지 않을 테니까. 네? 3차 방정식? 다음 제목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인데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의 첫 부분이 이제 3, 4차 방정식. 5차 없는 게 어디야? 3, 4차만 있는 게 어디야? 아니 그래도 2차 2차 뭐 5차에서 그렇죠. 인수분해 배우셨으니까. 왜 더 하는 거야? 자, 1번. 다음 이차함수에서 x값 a일 때 최대값 b를 구하시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잖아요. x값 a에서 최대값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세 글자로 뭘 구하라는 얘기죠? 네, 꼭지점 구하라는 얘기예요. a가 꼭점 x좌표, b가 꼭점의 y좌표니까 저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든지 공식을 쓰시든지 미분을 사용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통해서 꼭점 좌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수가 위로 블록하겠네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 좌표가 마이너스 5랑 3이래요. 네, x축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x축에서 만나는 이 점들이 이 식에 대한 근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랑 근을 가지려면 저기 있는 관계식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돼야 마이너스 5,0, 3,0, y값이 0이 되는 그런 위치를 잡을 수 있겠죠. 단 근이 나왔다고 그래도 이게 볼록한 방향이나 그 다음에 볼록한 폭의 그 곡률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a를 알 수 없었는데 책에서 알려주고 있죠. a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5 a는 마이너스 2, b는 15 이렇게 될 테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보는 순간에 벌써 해석이 되는 케이스잖아요. 저기는 x과 만나는 교점이라는 얘기는 얘가 이 방정식의 해겠구나.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그랬더니 이제 a 값은 여기서 a 값은 2가 되고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플러스네요. 네. 이렇게 되고 b 값은 15가 되고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아예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2차식을 작성하는 거죠. 어떻게 작성? 마이너스 x제곱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 플러스 2x 두근의 곱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왜 붙였나요? 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됐던 거죠. 이 두근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드시려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a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2차 함수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제 집어넣고 분배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을 a에 관한 식을 나타낸 다음에 다시 m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최소값의 최대값, 최대값의 최소값 이런 식의 문제가 가끔 시험에 출제됩니다. 일단 최소값 구하라는 거 구해봅시다.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인데 특별한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완전 제곱식 한번 써봅시다. x제곱 플러스 2a x x 앞에 있는 개수가 2a 그 반 a 그거 제곱 a제곱이 와야 완전 제곱이 되죠.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만큼 빼내야 되고 뒤에 이제 이걸 갖다 붙이고 원래 있던 식 요렇게 세 개항으로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제곱 밑에는 x에 관한 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a, 그때 x에다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요것만 남겠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때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x가 마이너스 a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그 최소값을 책에서는 m이라 불렀죠. 그 최소값은 얘가 됩니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 m을 a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2번 문제. 단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건 또 뭔 말이야가 되는 거지. 근데 모양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양을 보니까 이거 a를 x로 보고 m을 y로 본다면 전형적인 이차함수 형태죠. 그러니까 가로축이 누구 축? a축, 세로축이 m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무슨 블록?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구할 수 있는 거죠?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식을 끌어다가 m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 여기서 다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듯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꼭점에 a의 좌표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꼭점 좌표 이번에는 공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 3 됐나요? 범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a값 3에서 a 콜 3에서 최대가 존재하고 그 최대는 여기다 3 대입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1 그래서 8 최대값은 8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왕 한 거. 그럼 만약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보니까 주어지는 이 식의 최소값에 이렇게 나오겠죠? 정리해보면 주어지는 저 식의 최소값에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전에 구했던 최소값에 이게 최소값이었고 최대값은 이거였죠. 이건 답은 구해진 상태인데 그럼 그때 x값은 그때 x값은 쓰려고 했더니 이게 x인가요? x가 아니네요. a네요. 그럼 그때 x는 뭐지? 이제 a를 다시 끌어와야죠. 여기 있었잖아요. x가 마이너스 a일 때 최대값을 구할 수 있었던 거니까 a가 3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이렇게 3 이렇게 집어넣으면 경우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 최소값의 최대값인 8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말이 이렇게 베베 꼬여 있지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저점을 지나고 그래프의 축이 x값 1이 있답니다. 근데 어디로 블록한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나왔네요. 최대값이 존재한대요. 특별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위로 블록하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최대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뜻은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뭐 할 수 있죠? 표준형. 표준이 뭐였나요?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에 pq 값이 여기다 이제 구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값을 이용하시면 a 값도 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여러분 시험 볼 때처럼 구의 건널비를 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처럼 이제 이런 거죠. 부채꼴의 넓이 언제 배웠죠? 중1 때. 그때 구 배울 때 같이 배웠죠. 구는 입체도형의 맨 끝에 있었고 이 부채꼴은 평면도형의 맨 끝에 있었던 거죠. 부채꼴은. 기억나요 이거? 뭐가 기억나요? 넓이? 좋아. 그럼 반지름 말. 여기 중심각 x, 여기 호의 길이 l, 넓이 s라고 합시다. l은 어떻게 구해? 부채꼴 호 길이 구하는 공식. 9? 정신 차리고. l 어떻게 구해? 가끔 저기 승찬이 막 이러고 있을 때는 도대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네. L이 뭐죠?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S는 어떻게 구하고? 공식을 너무 영어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영어로 한 방에 딱 쭉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영어보다 우리가 한글이 편한데 자꾸 너무 영어로 외워서 그래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식이에요? 원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식이에요. 이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이거든.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원 둘레의 일부분이고 이 부채꼴의 넓이도 원 넓이의 일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앞에 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원의 둘레나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오는 겁니다.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 2파이 r이라고 쓰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의 제곱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 곱하기 둘레만큼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 뭐라고 해봤죠?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라고 배웠잖아. 그럼 이 호의 길이는 전체 원둘레 이 중심각 크기만큼 정비례하니까 360분의 x라는 비율 값을 곱하면 저 호의 길이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씩 더 있는데 이 문제 풀려면 이게 필요해. 넓이 구하는 곳이 하나 더 있죠. 2분의 1. 이거 이거는 얘네 둘을 이용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왜요, 선생님? 여기 파이 r 제곱 요만큼 있죠. 요만큼. 요만큼만 빼다 쓴다면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L이 파이 r 곱하기 360분 x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파이 r하고 여기 r이 하나 더 곱해졌죠, 이렇게. 요만큼이 누구냐면 2분의 1L이에요. 위에는 갖다 쓴 겁니다. 거기다 r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이 문제 풀려면 이게 필요해요. 이 문제는. 부책을 그렸고. 이렇게. 근데 길이가 24인 철사를 구부려서 이 부채꼴 모양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는 반지름 길이를 r로 잡고 이 반지름 r로 잡는다면 호의 길이는 뭘로 잡아야 돼요? 24 마이너스 2r로 잡는 거죠. 이거 쓰시면 돼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썼더니 이게 몇 차 함수? 이거 2차 함수잖아요. 왜? 가로축이 R축, 세로축이 S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어디로 볼록한? 이거 분배하면 R제곱 앞에 음수가 붙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시는 겁니다. 다음, 자, 잘 봐. 최대값 구하려면 당연히 범위가 없는 상태니까 뭘 찾아야 돼요? 범위는 있긴 있어. 아까 둘레가 얼마나 그랬죠? 24라고 그랬죠. 그치? 아까 둘레 24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었어? 24였잖아, 둘레. 그럼 R 값은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지. R은 0보다는 커야지. 근데 뭐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넘기고 양변을 마이너스 2R로 나누면 12보다는 작아야 돼. 됐니? 근데 범위 양쪽 끝값에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잖아. 등호의 양쪽 끝값에, 그러니까 범위 양쪽 끝값에 등호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보나마나 양쪽 끝에서 최대값이 나오진 않는다는 뜻이야. 당연히 꼭지점에 접해서 최대가 나온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축의 위치만 잘 찾으면 되는데 이걸 분배할까? 그게 어리석은 얘기라고. 2차 함수 문제인데 최대치에서 구해. 근데 고맙게도 얘는 무슨 분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맙게도 얘는 무슨 분해가 되어 있죠?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 인수분해 되어 있는데 이걸 왜 풀어야 저희 고맙게 되어 있는 식을. 가운데 축 만들면 돼. R축. 이게 0이 될 때, 이게 0이 될 때, 0과 12 사이에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가운데 축이 저절로 만들어졌잖아. 얼마? R값이 6. 결론은 R이 6일 때 넓이 최대값 얼마가 나오죠? 넓이의 최대. R 6대2 해봐. 그럼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2 약분하면 66, 36. 넓이 최대값 36이 되고 그때 근데 지금 반지름 고르잖아. R값이 6일 때 반지름이 6일 때 넓이 36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문제죠. 이름 괜히 풀어치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인수분해 돼 있으면 2차 함수 문제인데 인수분해 돼 있어. 그럼 땡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